네, 자 오늘 시장 금요일 시장인데요. 어제 중소형 기업들이 크게 급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실적 발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러한 시장 속에서 특히나 금리 인하 시기 때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가 아마 궁금해하실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를 통해서 저도 많은 인사이트를 좀 공부를 하고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자 오늘 이분과 함께 어떠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과거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시죠? 그 금요일마다 나오시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항상 핫한 주제를 가지고 나오시기 때문에 자 오늘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CMS증권의 박상준 이사님과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네네. 네, 뭐 안 짚고 넘어가기는 좀 섭섭하니까, 그렇죠. 예, 저희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이번에 생산자 물가 지수의 어떤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좀 상반되게 됐고, 전체적으로 이 물가와 고용 어떤 방향성 한번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네. 일단은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을 때는 예. 사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환호했었죠. 음.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뜯어보니까 음. 이게 다 괜찮은데 네. 알고 봤더니 이게 생산자들이 네. 이제 관세 영향을 전가를 안 했더라. 그러니까 아직 버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품고 그러면,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언제 올지 모른다. 요거는 생산자들이 전가하는 순간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주춤해. 네, 그러니까 이게 예. 가다 보니까 이거 좋은 거 맞아? 예. 이러면서 이제 좀 빠진 게 있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CPI인데 예. 사실 CPI는 뭐 예상치에는 부합하게 나왔지만 예. 그러니까 전월 대비 증가한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좋은 건가라고 아하.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도와준 것 같아요.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상당히 높게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고용은 확실히 안 좋구나.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만약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없었다고 하면 CPI만 보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고용이 앞에는 안 좋았고 PPI도 그랬는데 이게 CPI 보니까 이거 꼭 그 공격적으로 내릴 필요 있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왜 기억나시겠지만 발표 막 하고 나서 장애 상황이 되게 애매했어요. 맞아요. 이게 뭐 상방도 아니고 하방도 아니고 갈피를 못 잡고 맞아요. 가다가 시작하고 나서도 조금씩 애매하다가 이제 상방으로 자리 잡았던 거죠. 한 10분인가요? 10분 네, 뒤부터 되게 갑자기 애매했습니다. 튀어오르기 시작했죠. 맞아요. 그 장제 시작하고 나서의 가만히 10분이 있었어요. 되게 애매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누군가는 이거를 CPI를 보고 오늘 나의 매매를 결정할 텐데 그 10분 동안은 빠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거 매도해야 되나? 이런 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장이다 요새. 여러분들과 저희가 똑같습니다. 예, 시장이 되고 나서 네. 우리도 이제 눈치 보느라고 맞아요. 야 이거 가는 거 맞아 했는데 한 10분, 5분, 10분 저도 기억나는 게 야 5분, 10분 딱 보고 있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CPI 이것도 아니구나. 근데 갑자기 제게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종목들이 갑자기 튀어오르는데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아마 반영이 좀 되기 시작. 뭔가 약속한 듯이 맞아요. 그게 뭔가 시차가 있었던 네. 건가? 하여튼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짜 그렇죠. 딱 말씀하신 것처럼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책을 봐야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보니까 손에 안 잡히죠. 그렇죠. 이제 10분 뒤에 상방을 자리 잡고 이제 어. 책을 다시 펴서 펴자마자 잠들었지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주가가 상승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 그럼요. 책을 열지만 잠은 자고 맞습니다. 그죠? 예, 아주 이러한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나오고 나서 시장은 그래도 환호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박상준 이사님이 보시는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 일단은 뭐 서클에 대해서 시장에서 큰 관심이 있어요.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일단 발행량을 좀 크게 늘리는 그러한 부분을 네.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자 이에 따라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업들 또는 뭐 관련된 뭐 산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업데이트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어제 서클이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예. 이게 좀 우연히도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한 것은 이제 뭐 한 9시에서 10시 장 시작하기 그 사이였을 텐데 예. 뭐 이제 언제 운 좋게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사실 서클이 좀 반응이 없었죠. 근데 이제 서클이 사실 상장한 이후에 예.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투자도 하시고 관심이 있으셔서 뭐 많이 아시겠지만 상장한 이후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주가 수준이 많이 안 좋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모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어떤 큰 방향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서클이 이제 상방을 치고 내려왔을 때, 요게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서클이 상장했을 때 이 기업 가치를 언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를 우리가 어떻게 펀더멘탈 분석이나 이걸 그러니까 할 것이냐.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애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네. 하고 우왕좌왕할 때 그런 변동성을 또 그쵸. 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상방이라는 게 없으니까. 예. 근데 요번에 보니까 이제 그 상방을 완전히 이제 그 찍고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가 예. 비슷하게 USDC 서클 코인이 발행된 이제 발행량이랑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어떤 논리가 좀 형성될 수 있냐면 서클은 이제 본인이 발행한 것들 여기서 추가적인 사업이 붙지 않는 한 지금은 발행량 정도의 시가총액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거의 이제 반토막 이상 났으니까 이거는 시가총액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건 누구나 인지를 하고 이제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신호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제부터 좀 달리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은 저희가 중요한 거는 USDC 과연 얼마나 발행이 됐을까잖아요. 지금 이제 요 표를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2020년 9월부터 해가지고 발행량 이제 시가총액을 구한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화살표로 서클 IPO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때가 이제 620억, 610억 달러 정도 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그 이후로 이제 저희가 신압으로 올라와서 720억 달러까지 유통량이 확대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단순하게 보면 이런 논리를 필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720억 달러 기존의 고점을 깨고 올라갈 수는 있겠구나라는 건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요게 이제 유통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7%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이게 유통량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진 않아요.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7% 성장을 했고 매 분기마다 6%씩은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좀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지금은 좀 예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 서클이라는 거 자체가 어찌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확장성이나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국채를 뭐 미국 부채를 어느 정도 이런 민간 기업들이 좀 사들이는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시장에 뭐랄까요, 뭐 일부 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스럽게 좀 보여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을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뜯어보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평균 6% 정도 연평균 성장률을 좀 보일 것이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 성장주로서의 어떤 매력이 점점 좀 감소가 되면서 이게 과연 우리가 뭐 들고 갈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기업 대비 좀 아웃퍼폼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지금 금리 인하 환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산재되어 있었던 문제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정리되면 그렇죠. 뭐 이제 그 미국에서 풀어야 할 숙제들 뭐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았는데 아직 다 풀리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차츰 정리가 되고 그 신호탄은 금리 인하가 되겠죠. 금리 인하부터 하고 나서 뭐 관세든 뭐든 이제 처리가 될 텐데 이제 지니어스 법안 통과된 이후에 잠깐 주춤했던 이 스테이블 코인도 다시 이제 불붙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서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불붙지 않아서 이제 뭐 매 분기마다 적당한 수준으로 발행량이 증가를 하는데 그럼 시가총액도 거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면 요거는 한 번에 확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포텐셜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유통량이 왜 늘어났느냐? 사실 저희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나게 발행된다라는 뉴스는 아직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디지털 자산이 이제 굉장히 이제 크립토커런시가 많이 거래가 활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USDC가 좀 이제 거래가 되는 게 있고 발행이 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IPO 이후에 사람들이 인지도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도 USDC라는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지도도 증가를 했고요. 저는 이 세 번째가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트레이딩 페어가 이제 보통 이제 크립토커런시 거래를 할 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원화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 서클이나 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빗썸도 그렇고 어피트도 그렇고 보면은 뭐 비트코인 슬러시 치고 뭐 그 USDC, USDT 이런 게 있고요. 뭐 슬러시 뭐 이더리움 슬러시고 비트코인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과 USDC냐, DT냐 이렇게 페어링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 가격을 그대로 그러면 USDC를 그러니까 비트코인 슬러시 USDC면 USDC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수요가 이제 막연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요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 나는 이제 달러를 갖고 있고 싶다. 예. 원화의 가치가 좀 불안정해서 달러로 갖고 있고 싶어요. 그럼 달러로 제가 샀어요. 예. 그러면 이제 달러를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게 한정적으로 있잖아요. 뭐 어디 뭐 신한은행에 달러 예금에 넣어놔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이런 건 현금으로 찾을 때 불편하고. 그러니까 달러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진 않아요. 그냥 달러를 사놓는 수준은 되겠죠. 그렇죠. 이 달러의 가치만 보고. 그러니까 달러를 살 수 있고 네. 그 달러로 다른 어떤 자산을 사면 달러와 자산. 네. 그건 쉽지가 않아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에서든. 예. 그러면 제가 USDC를 산다는 거는 원화 대비 USDC도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예. 원화 대비 달러랑 가치가 이제 페어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USDC를 제가 뭐 업비트든 빗썸이든 사놨어요. 예. 그러고 USDC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페어가 되어 있는 트레이딩을 예. USDC로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달러로 제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USDC를 다시 팔지 않는 한 달러의 가치는 보존하면서 그걸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페어 트레이딩이 USDC 기반으로 하는 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화, 그러니까 달러를 들고 그걸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급증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는 그게 과거엔 USDT로 테더로 많이 했었는데 이게 뭐 IPO 이후에 됐다. 인지도도 증가를 하고 미국에서 밀어주는 이제 코인이다라고 하는 게 인식이 되니까 그럼 이왕이면 테더보다는 서클 쓰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소도 차용을 하겠죠. 거래소마다 이 페어 트레이딩 다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굳이 뭐 USDC랑 비트코인 이런 거 해놔야 되나? 그래서 안 해놓는 곳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해놓은 곳이 증가를 하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수수료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여기서 우리는 서클 밀어주기로 결정했어라는 게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거의 이제 뭐 간접적으로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유통량이 엄청 증가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이제 그러면 서클은 뭐 USDC를 발행하는 거 외에 사업이 조금 붙어야 그렇죠. 뭐 이제 그 주가에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작한 게 이제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라고 뭐 바이낸스나 여러 개 이제 앱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뭐 멕시코나 브라질 이런 국가에 시작했고 이제 그걸로 이제 결제할 수 있는 거죠. 뭐 이제 직접 USDC로 다시 그 로컬 환율로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걸로 그냥. 네,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시작은 이미 됐다. 시작이 됐다. 네, 시작은 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희 손까지는 언제 옵니까, 근데? 어디 저희 손까지요? 일단 시작됐잖아요. 네. 그 친구가 이제 떠났잖아요, 일단. 그 언제 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체감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네. 근데 이제 이미 뭐 크립토커런시 거래 활발하게 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미 뭐 이제 그런 거에 활성화됐겠죠. 결제까지는 아직 뭐 좀 멀었다고 봐야겠지만 이제 이미 거래는 좀 많이 하셨을 거고. 어떤 그들만의 리그가 그쪽에 또 있나 보네요. 그렇죠. 사실 그 세계도 엄청 크다 보니까 이게 또 그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그 순위를 한번 보시면 테더가 압도적으로 60몇 %로 제일 컸거든요. 근데 테더는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출처가 중국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미국, 그러니까 뭔가 좀 의문스러운 게 많아요. 그러면 테더가 갖고 있는 국채는 어디 있지?라고 하는 의구심이 되게 있어요. 근데 그게 클리어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서클처럼 클리어하고 미국이 밀어주는 대로 옮겨가는 게 이제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순서가 테더가 지금 60%가 안 돼요. 이게 어제 일자로 제가 이제 조회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 저기 USDC 같은 경우에는 25.5%인데 이게 과거는 24%였다. 그리고 밑에 있는 콜이 한 자릿수의 코인들도 뭐 에테나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인지도도 증가하고 사용도는 확실히 좀 많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도 이제 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게 지니어스 법안이 나오고 나서거든요. 그 이후부터 이제 뉴스가 나오고 쭉 빠졌죠. 뭐 노란색은 로빈후드고 하늘색은 이제 코인베이스 주가인데 비슷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클이 지금 좀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 우리가 뭐 본격적으로 0까지는 안 가더라도 인하 시기에 들어가고. 근데 뭐 저는 약간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일단 뭐 코인베이스나 뭐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가 좀 꽤 됐는데 서클은 이번에 이제 상장이 됐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너무 많은 수급이 좀 몰려서 자, 일부 너무나도 좀 과도한 상승 다음에 또 나오는 또 과도한 하락. 그러니까 산이 너무 높다 보니까 좀 골도 좀 깊어지는. 그러니까 약간 일시적인 하나의 뭐 조정 구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구간. 뭐 그렇게 좀 느껴지다 보니까는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스테이블코인 서클 외에도 뭐 피그마라는 종목들이나 최근에 뭐 많이 상장돼서 나왔던 종목들이 크게 상승했다가 또 많이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트렌드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상장할 때 예. 너무 각광을 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오르니까 급하게 오르고. 이제 결국 좀 떨어지고. 네. 사실 피그마가 예. 이제 그쪽 업계에서는 사실 굉장히 사용이 많이 되고 혁신적인 툴이거든요. 예. 그래서 플랫폼. 그쪽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피그마에 거의 나는 올인하겠다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쓰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최고다. 네, 그 에코시스템에서 벗어날 예. 수 없으니까. 근데 사실 상장 전에도 상당히 많이 맞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인기 많았던. 예. 그래서 좀 떨어질 때 뭐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품이 좀 빠진 다음에 그러니까요. 진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면 예. 이제 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이런 동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서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게 과거에도 물론 많이 관심이 있었지만 네. 이렇게 막 빠지다가 모든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야, 저 반등할 때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어제가 좀 어제였나? 보여줬죠. 그게 그땐가? 그쵸.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 지금 들어가야 되나? 약간 이렇게 그쵸.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제 한 16% 정도 올랐으니까 그러니까요. 좀 그런 힘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뭐 이더리움이나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코인 같은 예. 것들도 최근에 이제 좀 부진했었거든요. 계속 횡보하다가 어제 이제 어제부터 조금씩 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예.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이제 뭐 굉장히 크다 해서 딱 나왔지만 그 이후로 조금 조용한 게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일각에서는 USDC, 그러니까 서클 같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M2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유통량을 볼 때 이제 M2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로 이제 그 USDC가 달러랑 같은 가치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M2 측정할 때 USDC도 들어갈 정도로 하나의 어떤 그 주류가 될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쪽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클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조금 더 뭐 전달해 주실 게 있을까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뭐 지니어스 법안이나 아니면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 좀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큰 테마로 이제 좀 개인적으로 보는 게 있어가지고. 저번에 코인베이스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코인베이스도 이제 코인베이스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USDC 서클을 같이 발행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내에서 발행하는 서클은 100% 이자 수익은 코인베이스가 가져가고 외에서도 50% 가져가니까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좋은데 사실 코인베이스가 요새 이제 뭐 다시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로빈후드 대비해서 탄력성이 조금 약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B2B가 좀 많고 기관 상대로 하는 것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더 많은 로빈후드가 좀 갖고 왔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로빈후드나 뭐 스테이블코인 여전히 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어제의 어떤 상승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뭔가 결정하기보다도 앞으로의 약간 흐름을 뭐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또 주제들이 좀 있어서 제가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도 마찬가지죠. 예, 뭐 로보택시에 관련돼서 너무나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에 아마존의 죽스 마찬가지로 로보택시 그런 죽스에 이제 투자를 했던 그 죽스 기업이 로보택시를 또 출시를 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자, 거기에서 제가 이제 봤던 게 뭐 레이더도 달고 라이다도 달고 카메라도 달고 뭐 다 달았어요. 맞습니다. 거기는. 자, 근데 지금 최근에 중국의 라이다 기업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맞습니다. 압도적인 라이다 기업에 대한 그 기업이 IPO를 지금 앞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그 이 기업은 기업이죠? 헛사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그때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 드렸을 때는 아마 이제 저희가 기업 探방으로 한번 갔다 와서인 것 같아요. 올해 초 정도인 것 같은데 2분기 정도에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 상장이 본격적으로 뭐 그러니까 그 홍콩 상장이 본격적으로 얘기 나오지 않았고 미국에만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뭐가 있냐면 이제 라이다가 이제 그 중국은 전기 자동차가 이제 시장 점유율 50% 넘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기 자동차의 성장률은 앞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BYD도 마찬가지고 해외에 다 나와서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다음 단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자율주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쪽에 대해서 엄청나게 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자율주행 진영에서 과거에는 라이다 아니면 FSD 이렇게 두 가지가 완전히 대립을 하는 그런 양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FSD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FSD를 선택했던 이유는 본인이 이제 쌓였던 데이터베이스도 많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고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라이다를 써보니까 너무 비싼 너무 거예요. 비싸고 테슬라는 싸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이제 라이다가 그 당시에 뭐 한 대에 1,000만 원 막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거 하나 쓰면은 차값의 몇 %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니까 그럼 우리 라이다 포기하자.
그래서 라이다를 포기를 선언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비싼 라이다 때문에 실제로 라이다 기업도 주가도 다 박살났어요. 그죠. 그 당시에 수요가 난리 없으니까. 났었죠. 예. 네.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그 굉장한 가능성을 보였지만 맞아요. 그게 안 된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안 나온 거죠. 이제 예. 돈이. 그래서 이제 실패했었는데 FSD는 근데 문제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방대한 양과 깊은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보통 이제 보인들이 이제 다니면서 그 조그만 길까지, 그러니까 골목길까지 가는 거 데이터 다 이제 그 회사가 보내주잖아요. 그럼 그거를 보인들이 활용을 하는 건데 다른 차들은 그만큼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 자율주행 초기에 보면은 이제 구글에서 이제 돌렸던 그 자율주행이 주행 거리가 제일 길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테슬라가 그걸 순간적으로 제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직접 쓰니까. 요거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예, 예. 본인들이 직접 운용을 한 거라.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이런 양이 있고요. 그리고 요 양을 가지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AI 칩, 결국에는 이쪽으로 또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AI 칩 같은 거 비싸고 공급도 수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추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만이 가능하다. 어찌 보면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테슬라 외에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 기업들은 예. 이제 보조 장비들이 필요한 거죠. 예. 그 중에 이제 라이다가 뽑힌 거고요. 헛사이는 그때도 예. 말씀드렸지만 이제 라이다 장비를 굉장히 싸게, 뭐 가장 저렴한 거는 $200, 비싼 거는 뭐 $500까지 해가지고, $200요? 네, 이제는 뭐 100만 원 아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200. 네, 그렇게 30만 원?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 그래서 이제 홍콩 달러인가? 아니, 그러니까 미국 US 달러로? 네, 그러니까 한국 와. 돈으로 뭐 10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가성비가 나와서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기존에 라이다가 비싸서 못 쓰던 기업들도 이제 싼데 그러니까요. 안 쓸 필요가 뭐가 안 쓸 있죠? 이유가 없을 것 예, 같아요. 하나의 안전장치를 예, 더 예, 높이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라이다가 이제 하나의 문제가 더 있었던 거는 외관적으로 굉장히 못생겨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요 화면의 오른쪽에 파란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는 거. 예. 왜 그 백투더퓨처 보면은 뒤에 예. 이제 뭐 이렇게 에너지 막 쓰레기 듣고 맞아요, 에너지 맞아요. 그것처럼 튀어나와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에 이런 거를 달고 다니는 게 과연 이제 상용화가 될 지금 수 있을 저 요 것이냐. 화면에 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됐죠. 그래서 상품들이 굉장히 작음해지고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작아졌다. 네, 그런 상황이 상품이. 됐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서 이제 혁신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3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런 라이다 기업이 이제 미국의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 계속 침투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초였었던가요? 그런 이제 쇼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는데 그 헛사이가 이 제품을 이제 인민해방궁에 이제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민 국가 안보 문제로 걸고 넘어갈 수 그렇죠. 있네요. 중국 탱크라든지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비슷한 것들이 달려 있는 게 사진으로 많이 제공이 됐어요. 예, 근데 예. 누가 봐도 헛사이 제품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업 탐방 가서 이제 그런 질문 당연히 나왔죠. 왜냐하면 그건 주식 투자할 때 굉장히 리스크니까. 예. 근데 이제 IR 담당자의 답변은 우리는 제공한 적 없고 인민해방과 그 커뮤니케이션 안 한다. 그 친구들이 바이두나 이런 데에서 샀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사실 어떤 국방부가 아마존에서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네이버에서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국방부가.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계속 좋은 딜은 나왔었고 주가는 좋았으니까 예. 쉬었는데 잠재적인 리스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한 그런 스크래치가 나오면 주가는 폭락할 가능성이 이제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근데 홍콩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상장을 합니다. 홍콩에서.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처음에는 지금 홍콩 IPO가 너무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버블이 낄지는 모르겠는데 홍콩 자체에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투자할 만한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 있는 ADR보다는. 그래서 홍콩에 상장돼 있는 그 주식을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ADR보다는 그런 그렇죠, 리스크에서 그렇죠. 좀 벗어날 맞아요, 가능성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실질적으로 주식을 벗어나서는 이제 유럽이라든지 뭐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발표한 우리 이 기업들이랑 할 거다라고 발표했던 게 뭐 유럽의 벤츠나 미국의 캐딜락들이랑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이제 고유의 기술 FSD가 있는데 이런 게 없는 다른 이제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특히 중국의 전기 자동차 기업은 거기는 그래도 뭐 샤오펑이나 리오토나 이런 거 잘하는 자율주행 잘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해도 이제 다른 뭐 캐딜락 유럽 차들도 다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런 기술을 바로 이제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라이다는 당연히 이제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장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제가 그렇네요. 이게 왜냐하면
테슬라는 테슬라만의 기술력을 가지고 테슬라 차량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다른 모든 완성차 업체들은 라이다를 해야 그러니까 테슬라와의 그 같은 기술력으로 경쟁하기 힘드니 라이다로 가야 되는데 라이다가 과거에는 더 비쌌고 네. 지금의 중국의 이제 헛사이 같은 이런 라이다는 너무나도 싸니까 저러한 라이다를 이제 품고 가격 경쟁에서 좀 이기겠다. 자 그렇게 되면 만약 이 헛사이 라이다가 너무나도 큰 활약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럼 또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또 그 경쟁에서 또 밀린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테슬라의 주가는 크게 뭐 영향은 주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테슬라는 예. 전기 자동차의 영역을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이제 벗어났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손을 완전히 뗐어요? 벗어났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예. 어디로 어느 갔습니까? 정도는 넘어선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예. 전기 자동차는 여전히 잘 안 팔려요. 예. 네, 테슬라의 지금 한 자동차. 2년 내내 네, 계속 안 급감했는데 주가는 그대로. 맞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바닥을 조금 다지고 최근에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예. 여기에 지금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머스크 보상 패키지라든지 예. 이런 거 나온 뭐 거 보면 옵티머스에 관련된 옵티머스라든지 이야기, 이제는 체질을 로봇 쪽으로 바꾸는 네.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네.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는 테슬라를 그런 기업으로 보려고 하는구나. 맞습니다.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향후에는 구체적인 기간 주지 않았지만 매출의 80%가 옵티머스일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보상 패키지를 보면은 달성하기가 되게 힘든 것들 많거든요. 뭐 시가총액 뭐 80%인가 막 8배. 예, 근데 과거에 보면 그 일론 머스크가 이런 태스크가 10개 정도 있었을 때 예. 9개씩 다 맞추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때도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그거를 해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지만 해내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주가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예. 이게 로봇은 사실 이제 라이다도 로봇에 들어갑니다. 이제 로봇도 그러니까 테슬라는 FSD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로봇 자체도 카메라로만. 근데 다른 로봇을 보면은 라이다를 장착해야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또 커지는 거예요. 아. 헛사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전기 정말. 자동차의 경쟁이 이제 자율주행으로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로봇으로 이렇게 이제 아. 근데 이제 로봇도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하드웨어라든지 뭐 그런 되게 중요하죠. 뭐 예. 액추에이터나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지만 AI 소프트웨어가 또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피지컬 AI가 글로 뭉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최근에 지금 가는 방향들이 어. 뭐 이런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뭐 AI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다 로봇으로 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글 CEO도 앞으로의 로봇 공학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걸 딱 집어서가 아니라 모든 로봇 공학으로 쏠리는 이 정말 집약적인 이 기술의 어떤 집중도가 네. 이 전체 산업의 플랫폼 자체를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만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I 칩부터 해서 여러 가지 관절, 뭐 라이다, 레이더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들 자체가 완전히 이제 산업을 뒤바뀌는 뭐 그런 것들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속기 이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게 로봇이 우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잡을 때 이게 조정이 하려면 이게 감속기, 액추 다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하죠. 근데 이게 조정이 안 되면 그냥 콱 잡아버릴 거 아니에요. 다 깨지죠.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중국의 공급망 체인이 없이는 또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중국의 로봇 관련된 ETF나 이런 것도 막 올라가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좀 있죠. 아직 가시적으로 뭐가 없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뭐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이야기 2개를 또 저희 박산주 이사님과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썩글 이제 반등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산업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연평균 성장률이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일단 수수료에 대한 뭐 그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로봇에 관련해서 그리고 뭐 물론 오늘은 이제 라이다 기업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좀 로봇까지도 우리가 연결이 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러한 산업들은 아마 저희 프리마켓 뉴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들을 예정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네, 사실상 그럼요. 앞으로 이제 하반기까지는 계속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올 것으로 저는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사님께서 이쪽 부분을 좀 맡아서 그렇죠. 제가 뭐 관심 있는 분야 관심 있는 부분이잖아요. 팜마트 이제 그만하시고. 팜마트는 요새 저번에 조금 이제 힘들어요, 주가가. 이 인형 다 갖고 나와가지고 그 아들이 울지 않았어요? 내 거 다 가져가 그때 나왔다고? 캐나다에 있었어요. 캐나다에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금요일 밤 저희 CMS 증권의 박산준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